의석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33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세 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이병록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록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철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설렘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쉼없이 달려온 올 한해도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군정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정에 매진한 결과 다 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로 성장해가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 제1산업인 농업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담양만의 특색 있는 복지 모델인乡村복지를 통해서 전국 최고의 효도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담양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과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차별화된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관광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담양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에도 추진 중인 현안 사회 마무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남도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 정철원 의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군정에 대한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반영하여 군정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 관련 실과 단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박은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은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지역의 미래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그들의 역량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담양군 청년 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은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우리 군 청년 인구는 2024년 10월 말 기준 11,520명이며 전체 인구의 약
25.7%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청년층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우리 군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 업무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군은 2022년 8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참여소통실 내에 청년 정책과 인구 소멸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 위한 인구 청년 정책팀을 신설하여 청년층의 문제를 전담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 사회적 기업과 지역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청년들의 문화, 복지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청년 전담부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서 청년층의 다변화되는 정책 수요 반영과 통합적 접근을 통한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의 조직 여건, 기준 인건비,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 추진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서비스 제공 대상인 거동불편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임산부 등 서비스 대상을 확장하는 방안의 제안은 더욱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 통행 서비스 사업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담양군 향촌 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과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임산부 등 다른 대상군으로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 확대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과 사회적 안전망 확장, 포용적 향촌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군 재정 여건,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통행 서비스의 대상군별 맞춤형 지원과 재정 확보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 통행 서비스는 현재 관내 지역 병원 이용 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의 병원 이용 지역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근 지역인 광주까지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들이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마형 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국내 최초 인문학 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어 가사문학과 대나무 등 지역 특화 자원을 연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예술, 생태환경과 인문학 교육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작은 도서관, 행복학습센터,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문학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나무를 활용한 테마형 도서관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 대나무 박물관 내에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전라남도에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확보 후 박물관과 연계하여 대나무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자료를 전시를 하고 다양한 대나무 체험 프로그램과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나무 테마형 도서관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문학을 활용한 테마형 도서관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가사문학의 문학관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가사문학 100인선, 담양누정 시리즈, 가사문학지 등 가사문학 자료의 현대 도서를 같이 비치하고 있으며 가사문학 읽기, 찾아가는 인문학 교육, 가사시 낭송대회 등 가사문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사문학과는 가사문학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가사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민간 위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찾는 친밀한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단빛 예술 창고를 테마형 굴립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빛 예술 창고는 카페 운영자 모집 공고 중으로 12월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굴립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향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복합시설로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장부로 올해 3월 재개관한 인문학 가옥에서는 북 큐레이션, 도서 전시,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큐레이터 등 시설 운영 인력을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채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인문학 가옥, 해동 작은 도서관, 가사문학 내 작은 도서관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도서나눔 캠페인 전개 등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노후주택의 화재 예방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모든 지방정부의 지향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담양이 되도록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군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관내 5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군은 국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4,400여 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하고 300여 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분말 소화기 교체 사업과 분배전방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 사업,
그리고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등 현장에 맞는 화재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별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통해서 화재 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철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재산 중 건물 부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수요가 변화하고 있고 노후화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위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장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일부 공공시설의 관리 소홀과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의장님께서 제시하신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은 우리 군 공공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성과 보고회 시 국민들과 주요 관광지의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를 하고 국민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주인의식이 필요함을 요청드렸으며 주요 공공시설 중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국가사문화관과 가마골 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검토 중에 있는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전산 시스템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 등 업무 이관으로 소관부서가 정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물 지대구 당초 목적과 상이하게 이용되는 건물과 미사용 건축물 현황 자료 요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공공건축물이 약 430여 동에 14만 7천 평방제곱으로 매우 방대하여 소관 부서를 통해 일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여 활용이 미흡한 공공건축물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님의 말씀대로 공공건축물 신축은 구상 단계부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수요 예측을 철저히 검토하여 과다한 공공시설 건립을 지양하겠으며 이를 위해 공모사업 사전 검토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담양군의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재산 중 토지 부분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짜투리 토지 등 보존 부적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금년에는 자치단체 소유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지역 주민의 공공시설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군이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마을 안길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단기간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토지 소유자가 매각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올 한 해 동안 56필지를 협의한 결과 41필지를 보상하였고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단 사용 현황은 12월 중 전수조사를 마무리하여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시장 및 담이담 예술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담양시장과 담이담 예술구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담양시장 활성화가 예상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개장한 담양시장은 현재까지 37개의 점포가 입점하여 상인협의회와 함께 활성화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입점 14개 점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입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이담 예술구는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담이담 예술구의 옛 모습대로 조성한 거리로 전실 모집 완료하여 15동에 30개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담양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고 담양시장과 담이담 예술구를 하나의 장소로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공모 사업을 발굴을 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 조성과 경관 사업 추진, 그리고 공연 및 축제 행사 운영 등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내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중록원 국수거리 관방제림을 찾는 관광객이 담양시장과 담이담 예술구를 이어질 수 있는 관광 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담양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담양시장 경유 버스 운행도 지속 운영하겠으며 담양시장 내 주차장에 스마트 무인주차 시스템 도입과 주변 공용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용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부지 매입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시장 상인협의회 및 담이담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으며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관광 명소가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철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와 900여 공직자는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군민이 행복한 담양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리의 남은 기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군정 질문에 대해 군수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위반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일정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성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담양군의 제2차 정례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